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과정을 거쳐 수립되었을까라는 학습 문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과 수업은 열심히 참여하였나요? 바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광복을 준비하는 모습. 우리는 1945년 8월 15일에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과 동시에 일제의 무조건 항복으로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독립을 맞이했다 또는 해방을 맞이했다 이런 용어들과 비슷하게 사용이 되는 단어가 광복입니다. 광은 빛 광자고 복자는 다시 라는 의미로 다시 빛을 봤다 라는 뜻이에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1910년 8월 29일부터 45년 8월 15일까지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에게 나라를 빼앗겼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광복을 맞이하였는데요. 광복을 맞이한 원인을 단지 미국이 핵폭탄을 날려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폭탄을 날려서 얻었다라고 보기엔 조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노력을 하였고 그 노력의 결과로서 우리가 독립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됐다고 해서 모든 어, 나라가 이제 빼앗겼던 나라 식민지 경험을 했던 나라들이 모두 한꺼번에 독립을 되찾은 건 아니었거든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노력이 어필이 돼서 이제 자꾸 당시 강대국이었던 중국에서도 한국의 독립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것들이 밑거름이 되어 나라를 되찾았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여튼 어, 광복을 맞이하기 전에 이미 우리도 광복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국내에서는 여운형이 조선 건국동맹을 기반으로 광복을 준비하고 있다가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줄여서 건준이라고 해요. 자, 건준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그 우리가 일본이 항복을 한 이후에 그 건준이 국내의 치안, 뭐 경찰과 같은 역할인 거죠. 이제 시민들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끔 치안을 담당하고 나라의 행정을 담당하려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외에서는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40년대 초반에 건국강령이라는 것도 발표를 했었고요. 한국 광복군을 창설해서 군대죠. 광복군을 창설해서 국내 투입 준비까지 하였습니다. 작전명 독수리가 사실은 시행될 뻔했는데 일본이 생각보다 빨리 항복을 하는 바람에 제대로 작전을 펼치지 못했던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때 작전을 이제 펼치게 되었다라면은 이후에 임시정부의 발언권이 더 올라갔을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거든요.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자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이유로 38도선 남쪽에는 미국이 북쪽에는
당시 미국과 쌍벽을 이루었던 강대국 소련이 주둔하게 됩니다. 이게 광복 직후의 모습이고요. 남쪽에 주둔하였던 미국군은 국내외의 모든 정치 세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임시정부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요원들도 개인 자격으로 이제 귀국을 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내용들은 당시 연합군 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이 발표한 메가더 포고령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튼 이런 상황이었고, 그해 12월에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미, 소, 영 강대국, 세 개의 강대국의 외무장관들이 이 외무장관을 당시에 외상이라고도 불렀거든요. 자, 외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으니까 그 사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거기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한국 문제는 임시정부를 먼저 수립을 하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임시정부 말고 새로운 임시정부, 임시로 정부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미소 공동위원회. 지금 한국 문제는 미국과 소련의 입김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남쪽엔 미국이 주둔하고 있었고 북쪽엔 소련이 주둔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인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한국이 독립을 맞이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최대 5년까지 신탁 통치라는 것을 해보자. 물론 더 빨리 제자리에 오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끼리 뭔가 해도 제 기능을 찾을 수 있게끔 된다면은 신탁 통치는 5년에서 더 줄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이 내용들이 결정돼서 넘어오기도 전에 동아일보라는 신문사에서 오보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잘못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거야. 한국 사람들 임시로 정부를 수립하고 미소공동위원회 이런 내용들 다 잘라내고 자,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을 했고 이 신탁 통치라는 것은 제2의 식민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런 뉘앙스로 동아일보가 대형 오보를 발표를 하고요. 여기에서 국내의 모든 정치 세력들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반탁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가 이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되고 나니 야 이거 괜찮지 않아? 라고 한 세력들도 있었어요. 특히 사실은 소련이 신탁 통치를 강력하게 주장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강력하게 신탁 통치를 주장한 건 미국이었던 것 같고 여튼 임시정부 수립을 먼저 하고 미소공동위원회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탁통치 내용을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오직 신탁통치만 강조함으로써 이제 외국 세력에 대한 반대 감정을 일으켰던 것이지요. 자, 이어서 그래가지고 국내의 세력들은 안타깝게도 찬탁과 반탁으로 대립하여 크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자, 결국 신탁 통치는 했나요? 결국 하지도 못했어요. 국내에 이렇게 살벌한 상황들이 전개되자 신탁 통치는 사실 미국 군정과 소련 군정이 이루어지는 3년간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보면 되겠어요. 여튼 한 신문사에서 발표한 신탁 통치 내용과 사실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과 내용과 실제로 결정된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요. 여튼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라는 것이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한 것이 두 차례 총 개최가 되었지만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논의했지만 결렬됐어요. 사실은 미국은
미국에게 유리한 정부를 세우고 싶고 한반도에 소련은 소련에게 유리한 정부를 세우고 싶었기 때문에 그 둘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임시민주정부 수립도 물 건너가고 미국과 소련도 더 이상 대화를 다시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 두 차례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다고 했는데 먼저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잠시 회의를 쉬고 있을 때 과거 독립운동가였죠. 이승만이 정읍에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겠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던 인물이 있었고 또 아니다. 어떻게 하든 통일정부, 남쪽과 북쪽이 통일된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전쟁이 터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까 건준을 만들었던 여운형 선생과 김규식, 여운형과 김규식 등이 또 좌우 합작운동이란 것을 펼치게 됩니다.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 좌는 공산주의자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는 우는 이제 민족주의자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여튼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 뭐 좌익, 우익 이런 용어가 있는데 용어 자체는 어려운데요.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산주의자들도 민족주의자들도 함께 통일정부를 세우자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걸 처음에는 미군정이 지지를 해줬었어요. 그러다가 미국 내에서도 뭔가 공산주의자들과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미군정이 이러한 지지를 철회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화포를 쏘거나 총을 쏘거나 하지는 않지만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기반의 나라들과 또는 민주주의 기반의 나라들과 소련과 같이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기반의 나라들이 소리 없는 전쟁을 또는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을 하는 것을 냉전이라고 합니다. 차가운 전쟁이라고 해서 콜드워, 냉전이라고 하는데 국제 정세가 이제 냉전이 이제 본격화되자 이제 미 군정도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좌우 합작 운동을 지지하는 것을 철회를 하였고 급기야 여운형 선생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튼 그런 상황에서 김구 선생과 또 김규식 선생, 김구와 김규식 등은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하면서 북쪽까지 가가지고 남북 협상을 진행하죠. 북쪽의 지도자들과 함께. 그런데 이건 뭐 또 참여했으나 결국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막지 못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끝까지 노력을 한 사람들이죠. 자, 북쪽은 이미 뭐 남북협상 하면서도 이미 딴 마음을 먹고 자기들 정부를 단독으로 수립하려고 이미 뭔가 준비를 착착착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는 그런 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튼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남쪽에서는 남한에서는 50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총선거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말해요. 우리가 총선, 대선 이런 표현 쓰잖아요. 총선은 국회의원, 그리고 대선 대통령 선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1948년 5월 10일에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거가 이루어졌고 시민들은 국회의원들 200명을 뽑게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뽑힌 국회의원은 198명이었다. 제주도에서 뽑아야 될 2명의 국회의원을 이제 뽑지 못하게 된 건데 제주 4.3이라는 사건이 발생해서 이제 뭐 죄 없는 많은 제주 사람들이
어, 세상을 떠났고 죽었음이 맞겠죠? 예. 뭐 제주도가 당시 엄청난 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선거가 제대로 치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거. 선거를 치르는 것 자체를 반대를 하고 당시에는 뭔가 음, 우리나라 전체에 남쪽에도 북쪽에도 민족주의자들도 많이 살고 있었고 공산주의자들도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이제 반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그걸 진압한다고 군대가 들어왔는데 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죽어버린 사건이 바로 제주 4.3이 요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국회의원들이 뽑혔으니까, 국회가 활동을 하겠죠. 그런데 이 국회를, 첫 번째 국회를 제헌국회라고 해요. 제자는 만들 제, 지을 제자이고, 헌은 헌법할 때 법헌자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처음으로 만드는 국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최초의 헌법인 제헌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그 제헌헌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은 직선제가 있고 간선제가 있는데 직접 국민들이 모두가 참여해서 투표하는 것을 직선제라고 하고 이제 국민의 대표가 대신 투표해서 이제 국민들의 의지가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간접선거라고 하는데요. 당시 헌법, 제헌헌법에서는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여기서 제헌국회가 제헌헌법을 만들고 공포했다고 했는데 그 제헌헌법을 공포한 날이 1948년 7월 17일이에요. 7월 17일이 그래서 지금도 제헌절로 기념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튼 이렇게 대통령을 뽑았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바로 1948년 8월 15일이에요. 이거는 이제 나라를 되찾은 1945년 8월 15일 우리 8월 15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일부러 이 날짜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정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북쪽에서는 뭐 한 달 정도 있다가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뭐 것을 수립을 합니다. 어, 이렇게 나중에 우리보다 나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남한이 먼저 정부 수립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나중에 했다는 것인데 이거는 야 우리 남과 북이 갈라진 것은 남한 탓이야 라고 하고 이제 역사적인 책임을 떠넘기려는 술책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자기네들도 이미 정부 수립을 위해서 북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쳤던 상황이었고 남한이 먼저 정부 수립을 발표하기만 기다렸던 거예요. 여튼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여러 노력들이 있었지만 남과 북에 각기 다른 정부가 들어섰고 이는 훗날 전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여기까지. 자,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